안녕하세요. 한달인의 공아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놀이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놀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놀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놀이를 해보려고 아이들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부딪혔던 난관들 그리고 현재 부딪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위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놀이 이해 자료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은 뭐 놀이 실행 자료나 놀이 지원 사례가 나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어디에 많이 잘 나와 있냐면 놀이 이해 자료에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최대한 여기에 나오지 않는 제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이해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기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놀이에 대해서 이거는 뭐뭐뭐뭔가요? 이렇게 막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물론 저는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너무 잘된 사례만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나? 그러니까 이해 자료에서는 솔직히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치만 지원 사례라든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묻고 답하기 부분에서는 너무 잘된 사례 위주로 많이 적으셨고, 잘된 사례라 하면 확장이 잘된 사례. 꼭 확장된 게 좋은 것만 아닌데 확장이 잘된 사례 위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모호한 답변처럼 저는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제 고민과 접목시켜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놀이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는 짚고 가고 싶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총론의 제일 앞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 추구하는 인간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벌써 이제 로봇이 대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도 많이 사라진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이 하지 못하는 부분의 아이들로 사람들로 키워나가고 이 능력이 되게 있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관계를 잘 느끼고 알고 공감하고 그리고 조율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한다는 거를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해서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놀이하는 거를 관찰해 본 결과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놀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협동놀이가 저희 반은 현재 지금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협동놀이로 아이들이 한 교실에 5, 6그룹 정도가 지어지고 혼자 노는 게 아니라 협동놀이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놀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 관계 조율이라든지 친구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제가 눈에 보이고 그것이 여기에서 개정 누리 과정에서 말하는 배움이라면 그것이 배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놀이의 고민을 제가 했던 것,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뭔가 한 가지로 놀이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 놀이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한 가지 놀이에 정착을 하지 않고 만약에 경찰서 놀이를 한다면 경찰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경찰서 놀이를 하질 않고 갑자기 막 놀이가 변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바로 전주에 저희 아이들이 그 놀이들이 계속 변했어요. 협동놀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니트 블럭으로 자동차 놀이를 했어요. 근데 한 5분 10분 하다가 경주놀이, 갑자기 경사에서 내려오는 뭐 모터쇼처럼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소방서 놀이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게 친구가 지나가다가 무너졌어요. 근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폭발시키더라고요. 그 길을 폭발시킨 다음에 뽀로로 테마파크로 변했어요. 이렇게 5번 놀이가 변형이 됐고 또 어떤 거는 키즈카페 놀이를 했어요. 빵가게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캠핑 놀이를 하다가 식당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저희 교육에서는 뭔가 뭐 빵가게 놀이를 하면 그럴싸하게 뭐 요리하는 곳도 만들고 손님 대접하는 곳 그리고 빵을 이렇게 놔서 진열하는 곳도 만들고 그 다음 하다가는 변할 수 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놀이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뭔가 되려고 할라 치면 갑자기 다른 걸로 변해서 자기네끼리 놀이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반발을 하질 않고 계속 놀이가 변형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 놀이 이해 자료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이들 선생님들이 놀이를 관찰하다 보면 이런 거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뭔가를 조금 그래도 좀 하다가 변형돼야 되는데 뭔가 하지도 않고 갑자기 또 다른 놀이로 바뀌어버리니까요. 근데 주변 아이들 3, 4, 5명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서 같이 그 놀이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놀이로 그냥 인정해주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놀이에 조금 더 집중돼서 정착을 하는 놀이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2, 3분, 2, 3분 가는 놀이도 있고 5분 가는 놀이도 있고 10분 가는 놀이도 있는데 결국에 계속 돌다가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놀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저희 반에 갑자기 웨이브 블럭으로 수갑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막 서로 잡는 도둑과 경찰 같은 그런 막 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경찰서 놀이를 하다가 병원 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 다시 경찰서 놀이로 돌아왔는데 제가 관찰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경찰서에 대해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경찰은 계속 갖고 가더라고요. 무슨 놀이를 하던지 간에.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 잘 관찰해서 그 경찰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지원 같은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가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섣불리 개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도록 하는 게 과연 좋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또한 들었어요. 이거는 2번 고민과 연결이 되는데요. 2번 고민은 뭐냐면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네, 교사의 개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사가 관찰자로 있을 것인가, 놀이 참여자로 있을 것인가, 지원자로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적절하게 한다는 말이 이런 부분에 여기 자료들에 나와 있는데 적절히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직접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저는 이제는 놀이 참여자로는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반 어쨌든 7세인데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어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의식을 하고 일단은 의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의존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의존을 해요. 저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의존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안 해요. 제가 왜냐면 정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그냥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의존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저를 의식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놀이가 계속 1번 고민에서 말했듯이 놀이가 계속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변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때에 내가 놀이 참여자로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다른 놀이로 변형해서 놀고 싶은데 제 눈치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교사가 참여자로 들어갔을 때 개입을 해서 우리 이거 해볼까?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랬죠. 왜냐면 어떤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저는 개입을 하더라도 교사가 의견을 내는 거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놀이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이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살포시 올려지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여자로 들어가신다면 정말 유아의 입장이 돼서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채 그냥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약간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놀이 관찰자나 지원자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찰은 어떤 식으로 그냥 하냐면 제가 애들의 놀이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초보니까요.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애들 놀이를 파악하려고 하고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돼요. 아이들마다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다 다르고 그 아이만의 장점이 보이는데요. 놀이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너무 격려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제가 막 멀리서 그거를 관찰하다가도 와 진짜 너무 멋지다 하면서 가서 한 번씩은 격려를 해주고 또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칭찬들 있잖아요. 뭐 노력이나 어떤 시도, 도전에 대한 칭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해줄 때가 있고 관찰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애들이 저희 반 애들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음률 영역에서 연주를 하는데 2명이 피아노를 같이 치면서 연주를 하고 1명은 거기에 맞춰서 실로폰으로 연주를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걔네는 그냥 노는데 제가 그래서 가서 애들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아까 너희들 그거 할 때 저기 멀리서 봤는데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다고. 너희들 너무 서로 소리를 잘 들으면서 잘 맞춰서 연주해서 선생님은 지금 공연장에 온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다른 친구한테도 혹시 공연으로 보여줄 수 있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어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오케이해서 그날 저희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3명은 연습을 했고 다음날에 공연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찰자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자로서는요. 아이들 놀이를 관찰하다 보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조금 쓰면서 하니까 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쓰면서 놀이 변하는 거 쓰면서 하니까 여기에서 쟤네들한테 이거를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경찰서 놀이인데 단순히 경찰하고 도둑 잡는 놀이밖에 안 하네. 그리고 내부에서는 감옥에밖에 안 놓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경찰서 안에는 감옥 말고도 어떤 부분이 있고 경찰은 도둑만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또는 게시물을 통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게 딱 잡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다음날에 해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지원해줄 수 있으면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해서 바로 아이들한테 저희 TV 큰 게 있어서 거기 바로 저는 창 띄워서 그냥 거기에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애들의 놀이가 전날 게 다음날까지 이어질 때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가 조금 많이 놀이가 커져서 이어질 것 같은 때는 제가 조금 정리 시간 전에 가서 물어봤어요. 걔네한테. 혹시 너희들 내일은 무슨 놀이 할 거야? 하면 그 크게 확장된 영역에선 애들이 대부분 오늘 한 놀이와 연계해서 얘기를 해요. 뭐 그냥 단순히 경찰서 놀이요, 소방서 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은 내일 경찰서 놀이 할 때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니? 전 진짜 모르겠으면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모르겠으면.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해요. 네, 필요한 거 있어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 놀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던데 혹시 내일 선생님하고 경찰서 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같이 살펴볼래? 선생님 한번 준비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로 애들 대답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서 지원을 조금 해줬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에 요런 역할에서는 요런 일들을 했더니 조금 도움이 돼서 선생님들도 한번 그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영역 구분.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고 뛰어다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영역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짓지 않아요. 저는 짓지 않고 그럼 영역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가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신학기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역 구성을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영역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중점되게 생각하시는 영역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영상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어쨌든 영역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 근데 아이들이 뭔가 흥미를 많이 보이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 되는 건데 저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어떻게 하냐면 애들하고 모아서 막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애들 같이 모여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사진을 띄우면서 얘들아 오늘 너희들 영역 무슨 영역 하는 거 선생님이 찍었는데 놀이하는 거 찍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자리가 좁아 보이는 것 같았어. 너희들은 어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넓혀 나가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역 구분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도 막 협동놀이, 저기서도 협동놀이 뭐 다 협동놀이를 하거든요. 역할놀이처럼. 근데 저는 그냥 놔둬요, 그거를. 왜냐면 영역이 다 섞여요. 뭐 안 섞이는 거는 미술 정도? 미술 같은 데는 정말 거기에서 앉아서 하거나 뭔가 만들거나 근데 그것마저도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이 영역에서 놀이하고 다 혼합돼서 하는 거고 그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이 선생님들이 정말 놀이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 것 같고 그렇지만 영역 놀잇감들은 이렇게 몰아서 주시는 거는 당연히 좋죠. 여기에는 뭐 블럭들 모아놓는 곳, 여기는 미술 뭐 모아놓는 곳 이런 식으로는 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애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란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뛰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많은 교육과 연수들에서 애들이 교실에서 뛰어다녀도 교구장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둬라. 어디에 들어가도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의 마인드이기도 하고 그 원의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놀이 중심 하시면 선생님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아이들 자체가 통제되지 않고요. 스스로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마음대로 놀이를 하고 놀잇감도 마음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마음대로 놀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교실에서 막 펼쳐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뛰는 행동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과격해진다는 말이에요. 저희 반도 사고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지금 이런 부분이 선생님은 고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저는 1학기 내내 얘기를 계속했어요. 어쨌든 저희 반에서는 뛰는 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반은. 그게 놀이 중심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아이들하고 그거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때 많이 다쳤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뛰면은 많이 다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사실 공간적인 게 많이 커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정말 다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저희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간이 정말 넓다면 1분 뛰어다니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숫자도 많고 그리고 교실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되게 방해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뛰지 않기로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제가 아주 넓은 교실을 사용한다면 저는 뛰게 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럴 땐 있었어요. 어떤 놀이를 함에 있어서 경찰과 도둑놀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꼭 뛰어야 된다 했을 때는 그때 다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너희들 놀이 보니까 경찰하고 도둑이 막 뛰면서 하던데 그게 뛰는 게 꼭 필요한 거니?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때는 저희가 뭐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로 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그쪽 안에서는 뛰게 했었어요.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그 놀이의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 변형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참고하셔서 하면 좋겠고, 놀이중심 교육에서 교실에서 뛰어도 돼요. 높은 곳에서 점프해도 돼요. 했다고 선생님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교사 자율이고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엄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애들하고 얘기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아이들의 연령이 어리다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교실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적합한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민이었던 거, 시행착오 겪었던 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5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나눠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에게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